안녕하세요. 조상님 덕에 말년에 대박나는 띠가 있습니다. 먼저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띠 4가지가 더 있어서 일부 2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상님 덕이 좋고 말년에 돈복 자식복이 있고 대박나는 띠 4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띠마다 각각 다른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고 성격이나 소질, 취미 등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같은 용띠라도 태어난 계절에 따라 각각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명리여행적으로는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환절기 이렇게 5가지 계절이 있고 또 낮과 밤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사주는 자신이 태어난 연월일시를 사주라고 하는데요. 명리오행의 건, 묘, 화, 실론으로 보면 태어난 해를 건이라고 하고 태어난 달을 묘라고 하고 태어난 날을 화라고 하고 태어난 시를 실로 풀이를 하게 됩니다. 사람의 한평생을 인생의 초년은 건으로서 씨앗을 뿌리는 것을 의미하고 장년은 묘로서 묘목을 옮겨 심는 것을 의미하고 중년은 화로서 묘목이 자라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말년에는 실로서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띠를 가지고 조상님 궁이라고 하는 건을 보는 것으로서 모든 분이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분이거나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을 모두 경험하며 살아가시게 됩니다. 평생 좋은 일만 있는 사람도 없고 평생 흉한 일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길과 흉이 번갈아가며 찾아오게 됩니다. 사주의 형국에 따라서 운이 좋은 쪽으로 흐르는 시기가 있고 운이 안 좋은 쪽으로 흐르는 시기가 있습니다. 운이 올 때는 금전적으로 건강적으로 가정적으로 화목하게 되고 경제력도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평생에 한 번에서 3번까지 찾아올 수 있는 운으로서 재물적으로 풍만함을 느낄 수 있는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이때 재물 관리를 잘 하는 사람과 잘 못한 사람의 운명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내게 이제 대운이 들어왔다고 직감적으로 느끼고 씀씀이를 줄이고 금고를 가득 채워놓는 분은 말년까지 행복을 누리며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재물이 들어오는 시기에 재물 관리를 잘 하셔서 말년에 행복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재물 대운이나 돈벌 기회를 놓쳤더라도 조상님의 언덕으로 말년에는 재물운, 건강운, 자식운, 배우자운이 있는 분에 대하여 명리오행적으로 심도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12운성에서 장생지가 있습니다. 이 장생지에 태어난 분이 조상덕이 있고 배우자덕도 있고 자식덕도 있습니다. 장생지는 사람의 한평생 주기에서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생지를 타고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해의 년운이 조상덕이 있는 장생지이기 때문에 조상덕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띠를 상징하는 연운이 조상님의 자리이고 장생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후원을 많이 받게 되거나 나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장생이란 사람으로 보면 이제 막 태어난 시기를 의미하고 또 태어난 아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기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일가 친척은 물론이고 그 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이 아기의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활력을 주고 기쁨을 선사합니다. 이때 태어나신 분께서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후원을 많이 받게 되거나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분들께서는 아기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곧잘 따라하는 모방성이 있습니다. 그런 성정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좋은 것을 보고 듣고 자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일에 정서적으로 결핍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이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기인의 도움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띠이기도 합니다. 이분들께서는 타고나면서부터 인복을 타고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후원자를 만나서 일을 수행하는 것이 일에 대한 성공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이분들께서는 천진난만하며 평화지향적이며 성격이 무난한 편이며 대인관계도 좋고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편이며 성격이 원만합니다. 장생지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께서는 아기들처럼 마음씨가 순수하고 순진한 미남 미녀가 많고 피부가 고우며 말년복이 좋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신생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임신생분들은 1992년 33세 임신생이 있고 1932년 93세 임신생분이 계십니다. 이분들께서는 조상님의 은덕을 타고나셨는데요. 조상님의 은덕을 타고났다고 하는 것은 명리오행적으로 분명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이분들께서는 자신의 띠가 태어난 해의 장생지입니다. 장생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곡식을 수확하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앗을 뿌려야 하는데요. 그 씨앗이 새싹이 되어 대지를 뚫고 힘차게 올라오는 것을 장생지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 보면 어린 아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명리오행적으로 뿌리 건자를 써서 건이라고 하고 자신이 태어난 해를 조상님 궁이라고 합니다. 이분들께서는 태어난 해가 조상님 궁이고 장생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고 보상 없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을 타고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능력 있는 후원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성공의 확률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임신생분께서는 조상님이나 부모님의 덕이 있는 띠이므로 직장운도 좋고 배우자 덕, 자식 덕도 좋습니다. 하시는 일 꼭 성공하셔서 말년에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계묘생입니다. 계묘생 분께서는 2023년 2세 계묘생과 1963년 62세 계묘생 분이 계십니다. 계묘생 분께서는 타고난 해년으로 보면 조상님 궁이 장생지에 태어나셨고 타고난 해의 띠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피해갈 수 있고 평생 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천을 기인을 연주인 조상님 자리에 두셨으므로 조상님 덕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생지만 않고 태어나셨어도 조상님의 덕이 있다고 보는데 이분께서는 띠에 기인까지 같이 타고나셨으니 가히 조상님 덕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천을 기인이란 운에서 나쁜 것은 막아주고 좋은 것은 더욱 길하게 도와주는 수호천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 천을 기인은 사주 명리에서 길신 중에서도 가장 긴 길신으로서 어떤 길신으로 보며 기인 중에 가장 귀한 기인입니다. 자신의 사주에 천을 기인이 있으면 똑똑하고 참 총명합니다. 또 천을 기인은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기적 같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고결한 성분과 높은 이상으로 어울리는 사람들의 품격이 높아지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묘생 분께서는 덕망과 인품이 있는 분이 많고 조상님의 도움이 있고 자식복, 배우자복, 재물복, 인덕까지 고루 있는 분으로서 말년에는 부와 수를 다하게 되는 운을 타고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주라도 한 가지 오행이 너무 편중되지 않아야 좋은 운을 더욱 좋게 합니다. 말년에 대박나시고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정해생입니다. 정해생 분께서는 2007년 18세 정해생 분과 2047년 78세 정해생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서는 태어난 해운이 정말 좋습니다. 좋은 운이나 흉한 운을 볼 때 운이 들어오는 힘을 강약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12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데요. 이분께서는 태어난 해운으로 12운성의 태지에 속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해운으로 띠가 천을 기인에 해당합니다. 12운성의 태지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면요. 태지란 사람이 아기를 잉태한 모습을 의미하며 임산부라고 풀이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무슨 의미냐면요. 아직은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과 사랑을 받는 시기입니다. 이때 태어난 분들께서는 폭력을 싫어하고 자유와 평화를 강방하는 편이며 큰 사고를 당해도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운을 타고납니다. 이분의 조상님께서는 재력이 있는 분이 많고 복이 있는 분이며 성격 또한 좋은 분이 많습니다. 정혜생분은 약간은 소심한 면이 있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렵고 힘든 일에 봉착하였을 때 꼬인 실타래 풀리듯이 거짓말같이 술술 잘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띠에 기인을 깔고 있기 때문에 부모, 형제나 조상의 덕이 있고 자신의 능력도 뛰어납니다. 정혜생 분들께서는 자식 덕이 있고 아래 사람의 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직원이 성심성의를 다해 도와주는 운으로서 직원덕으로 성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정혜생 분께서는 한평생 인덕, 조상덕, 배우자덕, 재물덕으로 평생 잘 살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혜생 분께서는 특히 여성분께서 남편복이 많은 분이 많습니다. 항상 대인관계 잘 하시고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개사생 분입니다. 개사생 분께서는 2013년 12세 개사생과 1953년 72세 개사생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께서는 재관쌍미격으로서 띠가 천을 기인이고 육친으로는 정제로서 재물을 의미하고 남성분이라면 부인의 덕이 있는 띠입니다. 개사생 분들께서는 약간 내성적이며 경유가 분명하고 상당한 능력의 소유자로서 두뇌가 총명하고 지혜롭습니다. 개사생 분들께서는 타인의 주목을 한몫에 받을 수 있는 타입으로 예능적으로 기질이 있으며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자신의 주위로부터 따뜻한 인덕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여성분께서는 미인이 많고 몸매도 좋은 분이 많고 옷맵시도 좋은 분이 많습니다. 이분들께서는 직업적으로는 정치, 금융, 보험, 의사, 언론, 교육, 교수, 공무원으로서 대체적으로 고정 수입이 있는 직업이 좋고 작은 상업, 개통 직업을 가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개사생 분께서는 태어난 띠가 재관상미격이므로 남녀 모두 현모양처의 아내나 부귀영화 명문의 남편을 맞이하고 자수성가하는 운명을 가질 수 있고 조상님의 덕이 있고 배우자덕도 있으며 재물덕도 있고 직장운도 좋은 띠이므로 말년에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띠가 태지이므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큰 투자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차근차근 쌓아가도 말년복은 있는 띠이므로 무리한 투자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복이나 덕을 크게 받으시고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중년을 달리고 있는 분들 중에는 부부의 갈등, 자녀들과의 의견 충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과 사업의 부진 등으로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 이겨낸 분들께서는 이제 말년에는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무사 태평하게 살아라 하고 조상님이나 하느님, 부처님의 복을 듬뿍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독선적인 행동은 종종 협력과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갈등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나의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고독함과 쓸쓸함으로 격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어떤 것을 타인에게 주거나 제공하는 자비로운 행동이나 관대함으로 때로는 사랑과 관심으로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행위 등 평소에 주변과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느냐에 따라서 말년의 행복 지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께서 말년이 행복하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며 자신이 행하고 바라는 대로 목표에 다다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시고 매일 받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셔서 말년복과 건강을 잡으시고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방 대박 운세입니다.